이 조희연 교육감, 지금 삼선 교육감인데요. 네.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서 문개기 전략을 또 한 번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났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소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그 킬러 문항 그거 네.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저 부분은 저는 조희연 교육감이 정말로 용기 있게 그래도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자, 킬러 문항은 보수, 뭐 진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거는 네. 정말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문제다. 네네. 그리고 과거 이 문제는 하지만 쉽게 풀 수는 없다. 너무나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 진보 정권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관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리했다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라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예. 킬러 문항을 내므로써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무모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무모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무모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들은 왜냐하면 관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모한 거는 맞는 게 예.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나 또 고2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입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강남에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심지어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무모한 전략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희연 씨의 이 워딩의 진심은 그래도 무모해 보이지만 그래도 참 담대하다. 라는 부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인정을 하는데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저는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그럼 조희연은 누구냐?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교육감으로서 삼선을 했던 사람이면 그러니까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네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책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는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자기는 그래서 문객이라고 그러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교묘히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행보를 인정해 주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인정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조희연 씨가 서울 성공회대 교수였죠. 네. 그리고 유명한 이제 성공회대 교수면서 좌파 시민단체에서 네. 활동했던 분인데 2014년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돼가지고 지금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네. 내리 3선을 해가지고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네. 거의 9년이면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하는데 그럼요. 과연 이 입시 제도나 이게 사교육 문제나 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마지막 1년 자기 하는데 지금 불과 한 며칠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과 전쟁을 선언을 하니까 네.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참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자기 관전자예요?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성을 살짝 인정 나도 뭐 책임이 없지 않지만 거의 이 수준으로 야. 그냥 넘어가는데 야. 이거는 저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정치적으로 문제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이 사교육 방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육감들이 앞서서 풀었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걸 내놨나요? 그렇지는 자기가? 않아요. 뭡니까? 논평하는 게 시민단체 논평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했던 게 뭐냐면 사교육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네.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평가원과 네. 그리고 이 사교육 네. 시장에 그 카르텔을 제시했고 네.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지만 예를 들어 수능 출제위원을 했던 사람이 네. 그 고액의 그 연봉이나 뭐 이런 걸 받고서 그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거나 네. 자기 경력을 밝히면서 네. 왜냐하면은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뭐 하나 낼 때마다 뭐 100만 원씩 받고 네. 그 연습 문제 예. 하나라도 맞히면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뭐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카르텔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가 감사 한 번 없었고 그렇죠. 완전 무풍지대로 있었다는. 그렇죠. 더구나 수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국무조정실 산하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라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 정보들을 상당히 수집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교육과 카르텔이면서 또 저희가 386 운동권과의 연계성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2020년도에 나왔던 네. 수능 한국사 문제 한번 보시죠. 이거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 4번 대마도 정벌을 하였다.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자, 저기에 답을 틀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무조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보너스로 주는 문항인데 네. 당백전, 조선시대, 뭐 노비 안건법, 조선시대, 대마도 정벌. 정벌도 그러면서 딱 답은 5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도 하지만 수능이고 저걸 읽어야 돼요. 네, 자, 저 문제를 내면은 네, 2020년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난리치고 있을 때입니다. 네, 보시기에 그분들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맞아요. 자, 한쪽에서는 킬러 문항 변별력을 키우겠다고 네, 킬러 문항 해가지고 정답률이 뭐 0.00 몇 프로 가는 네, 진짜 전체 수능 치는 애들 몇 명밖에 못 맞추는 문제 내면서 네, 저런 거를 보너스 문제라고 수능이 무슨 뭐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내놓고 저걸 문제라고 내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런 문제를 냈고 저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 한 번 안 했답니다. 저게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무슨 문제야 뭐 이랬는데 저 문제가 수능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문제. 야,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당백전 발행, 도병마사 설치, 노비안건법, 대마도 정벌,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와, 정답률 100%죠. 정답률 100%. 근데 또 저거 틀린 애들 있다? 근데 저 문제도 틀리는 창의적 사람이 사고하는 애들. 있긴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와, 저 문제를 지금 수능에 저거를 한국사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예. 저게 정말 이제 수능 갖고 장난친 인간들. 그러니까 저 수능 갖고 장난친 네,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저 정권에 아부하면서 수능 갖고 저 정권에 아부한 저런 인간들이 전혀 누군지도 몰라요 직무 지금. 감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예. 예. 누군지도 모르고 네. 저 문제 낸 사람이 어쩌면은요 지금 대치동 사교육 시장에서 한국사 1타 강사로 네,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자, 지금 정말 어이없음의 끝판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진짜 와, 나도 수능 한번 볼까 다시? 예? 저런 문제만 나오면 네. 그래놓고 1번 당백전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손 떨려갖고 남은 5번인데 4번에 치라고. 야, 근데 진짜 정말 진짜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개혁은 사실 지지율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무리한 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정권의 지지율 혹은 뭐 내년 총선에서 뭐 이게 핸디캡이 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손보겠다 네. 하는 저는 이 결의는 현실적으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 거 맞습니다. 네. 예. 야, 나는 애 그런 사교육 시키면서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네. 사교육이 초등학교 혹은 그 초등학교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도대체 김만배는 자기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뭔가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예. 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까 지금 의아해 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박영수 특검은 구속이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인신 구속이. 예, 언제 예. 결정나죠? 곧 나겠죠. 지금 29일이 일단 본인이 출석해서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네. 하겠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번 주말이 구속에 이제 고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박영수 특검 네. 드디어 50억 클럽 네, 곽상도 이어서 50억 클럽도 이제 시작이 되나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예. 도대체 김만배는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진술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뭐 김만배의 이 자해극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수가 돈을 끌어다 주기로 하고 200억 약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왜 수술 풀까 의문이에요. 의문이었죠.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 자기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박영수 뭐, 네. 뭐 누구 했는데 네, 그 유독 김만배 씨가 이 박영수에 대해서는 술술술술 불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김만배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예. 2015년 1월쯤 남욱 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때에 예.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영수한테 200억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받아서 내가 너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형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예. 그거 받을 때 꼭 잊지 말해. 박영수 특검한테 200억 줘야 된대라고 얘기를 했다고 남욱이 진술을 한 거예요. 아, 네, 야, 그러면은 그 주기로 한 사람도 남욱이고, 네, 자 그리고 이 말은 여러 가지 들어 있네요. 네, 자기는 그냥 이어받아서 한 것뿐이고 네. 대장동 사업은 네. 내가 아니라 남욱이 다 만든 거고 남욱을 도와주기로 한 것도 박영수다. 네. 그 얘기군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성립하는 이유는 야 그럼 그거 김만배 일방 진술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남욱도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은 예. 당시 내가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영수 특검한테 200억을 약속했다. 예. 사업이 성공하면 형 지불해야 돼라고 음. 얘기를 한 게 맞다라고 예.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박영수 특검이 200억 약정을 한 사실을 남욱이 1차로 진술을 하고 김만배도 남욱의 주장을 확증하는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자의 진술이 맞아 떨어지니까 예.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에 200억 약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 그 돈을 넘겨주는 방식도 아마도 김만배와 남욱 진술이 일치했나 보죠.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보상금 1조 원인데 토지 보상금 1조 원의 1%를 100억 원을 받고 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김만배는 예. 사업을 넘겨받았는데 네. 그 전에 그 기존 사업체에서 약정했던 부분을 돈을 설령 집어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본인은 이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주체가 아닌 거예요. 즉 김만배는 이 사건을 진술한다고 해도 자기 형량에는 관련이 없는 거죠. 거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네, 입국닷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야, 그러니까 박영수 먹고 떨어져라. 네, 나머지는 입국닷. 네. 저거 재밌죠.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 50억 클럽이 풀어줘야지 또 될 텐데요. 50억 클럽이 이제 풀어지면은 뭐 김수남 네. 뭐 이런 쪽으로 권- 넘어갈 수밖에 권순일도 없는 가야죠. 상황이잖아요. 권순일도 가야죠. 네. 권순일이 지대한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네. 후보 출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네. 본인이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네, 1,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근무하기도 했던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왜 그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벌어졌는데 왜 아직도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배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김남배 이- 씨 잘 아신다면서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셨다면서요? 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이게 괴담이 이렇게 만들어져. 저랑 그 사람이랑
같은 계열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네.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아, 그러시군요. 근무 부서가 겹치는 적도 없어요. 아, 좀 아시면 좀 제대로 좀 네. 하고 저는 요즘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괴담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존재하는 정정하겠습니다. 팩트를 갖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서 심지어 절친했다 설이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퍼진다. 그러니까 괴담이 이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존재하는 독립적인 팩트를 갖고 갑자기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던 일을 거기다 씌워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사실 같이 한패였던 각종 괴담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괴담을 물론 만들어낼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담으로 인해서 사회가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정말 그 괴담에 대한 민사로 네. 손해배상을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